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자,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곳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내가 가진 돈을 다 투자를 했으니까 결국 투자하지 못하는 지역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것을 뜻하겠죠.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골라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그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가득 준비해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야겠죠? 지금 출발합니다. 네, 저희는 부동산에 붙자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정말 시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들 빨리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망설이지 말고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02-2077-6330번으로 전화 상담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넣어주실 분들을 위해서는요. 02797-0300번 문자 연락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데워주시고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방향을 잡아주실 분 모셔왔어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은환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은환 대표님 오늘 정말 젊은이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오셨어요. 뭔가 네. 시원하게 세련된 머리를 하고 오셨으니까요. 또 이날을 기념해서 저희가 세련된 정책도 그에 따른 전략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책들,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봐야겠죠. 어떤 키워드 들어와 있을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가락시형 아파트의 사업 시행 계획 결의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의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로 향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0월부터 붙어있는 2곳 이상 노후 건물의 건물주들이 함께 주택 상가 등을 새로 지을 경우 건축 기준을 완화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협정 체결 시 높이 제한 완화와 함께 맹지에도 건물을 짓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가락시형 아파트였습니다. 이 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라서 기대감이 상당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 시행 결의를 취소하라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재건축이라는 화두에 있어서 가락시형 단지가 굉장히 좀 좋은 그 기능으로 생각한다면 일단은 그 작년 이제 종상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또 2013년 전체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그런 그 수요자들이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좀 가격이 상승을 했었는데 반대로 이렇게 단지마다 이렇게 좀 철퇴를 소위 맞는 그런 단지들이 있어요. 네. 지금 가락시형 단지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조합원들한테 다 이제 공지를 하기를 이제 그 추가 분담금이 좀 늘어나는 그런 안 좋은 소식을 좀 전해받았습니다. 조합원들이. 그런 상태에서 지금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어떤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무효가 아닌 그 취소인데 일단은 무효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일단은 취소가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굉장히 비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원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사업지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이제 진행이 됐어요. 벌써 10년이 넘은 단지인데 이미 조합 설립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됐었고 하는데 그 사업 시행 인가 단계가 조합 설립 이후에 그 건축 심의를 받고요. 건축 허가를 받는 그런 단계거든요. 네. 그런 단계의 그 동의율이 3분의 2가 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어떤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서 동의율이 채 60%가 못 미치는 단계에서 사실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자, 그렇게 유야무야 진행할 듯 했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어떤 문제에서 들고 일어났냐면 그렇게 조합 설립 인가, 그 사업시 인가라는 부분이 예전 같으면은 1조 몇천억 정도로 해서 세대수가 한 7,500세대 정도 됐는데 새로이 나온 사업시 인가로 따졌을 때는 3조가 넘는 금액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났고 네. 그다음에 물론 이제 세대수는
8,600세대 정도로 늘려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합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얘기하는 그런 조합원에 의해서 이렇게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처음에는 일단은 원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진행이 안 되는 쪽으로 갔다가 또 2심에서는 또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또 되는 쪽으로 이렇게 됐죠.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결국은 또 다시 취소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안 좋은 일이 비부로 전해졌기 때문에 네. 일단 그 3월, 4월 이렇게 두 차례 가락시형 단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가격은 좀 어느 정도 내려가지 않을까. 또 조합원들에 대한 상황 또 어떤 투자자들에 대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위축된 상태로 이렇게 가긴 갔어요. 하지만 너무 부정적인 부분에서만 바라볼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락시형 말고 다른 곳의 사업 진행 속도로 따진다면 굉장히 초기 단계거든요. 뭐 예를 들어 압구정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안전진단을 통과한 정도, 그리고 개포주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건축 심의를 통과한 정도, 그리고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도 아직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은 단계 정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처럼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될 곳에 좀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긴 했지만 조합원들이 좀 똘똘 뭉쳐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를 하루빨리 그 총회를 통해서 걷어내고 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까지 이렇게 통과시켰을 때 오히려 또 그게 그 순기능, 좋은 기능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비보에 조금 너무 위축되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시간을 조금 좀 버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 정도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내년이나 후년 정도로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소유를 하고 계신 조합원들이 너무 이렇게 울상짓고 나쁘다 네. 이것 때문에 뭐 이것저것 팔리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할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런 계기로 인해서 더 똘똘 뭉쳐서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되면은 워낙 위치도 좋고요. 대단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의 속도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라는 점은 이야기해 주셨지만 결코 사업이 멈춘다던가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또 다른 모양새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가져가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요. 이 노후 건물들, 붙어있는 노후 건물들의 이 건축주끼리 합의해서 함께 뭐 개발을 한다던가 바꿔갈 때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라는 이슈였습니다. 이거는 또 뭔가 호재거릴 것 같아요.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파트 말고 단독 다가구주택 네. 또 이렇게 작은 소형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건축하다 보면은 항상 어떤 그 진입로라든지 이런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들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어떤 다른 그 어떤 옆에 바로 옆에 있는 건축이 가능한 땅에 비해서 시세도 굉장히 낮게 평가되고 그래서 건축도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바로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을 경우에 뭐 조경시설을 같이 공용으로 이용한다든지 진입로를 원활하게 그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요건을 좀 개선해준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들고 계신 분들은요. 요게 이제 시행일이 이제 한 10월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까지는 일단 지켜보다가 지켜보는 과정에서 항상 옆에 주민들하고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 놓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죠. 또 이것뿐이 아니라요. 항상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지금 이웃 간의 그 아파트도 층간 소음 때문에 굉장히 좀 말썽이 많거든요. 항상 이웃 간에 더더욱 지금 이렇게 핵가족 시대가 돼서 옆집하고 해서 서로 얼굴도 모르는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먼저 인사를 하고 또 기본적으로 그런 인사하는 과정 속에서 먼저 웃는 또 먼저 악수를 내민 사람이 결국은 도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겪고 계신 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요. 이런 계기로 인해서 조금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내년 정도에 해서 어떤 그 건축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서 건축업자가
내 땅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문을 열어둔다면은 아마 시세 가치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아 생각이 돼요. 네, 그럼 하나만 간단히만 질문 드려보자면요. 이 건축주끼리 합의해서 새롭게 뭔가를 짓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짓고 나서 뭐 지분 문제라던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지분 있을까요? 문제 부분은 네. 정확히 서로 간에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단지 이렇게 진입 도로나 이런 부분이 좀 막혀 있던 분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하기가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지분 문제를 나누는 부분이 아니라 네. 예를 들어 이분은 이분 나름대로 진입도도 확보해야 되지만 조경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공영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같이 그러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다. 소위 진입로에 대해서 내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한테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부분이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예, 자기 권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 윈윈할 수 있는 그렇죠. 뭔가를 찾아낼 맞습니다. 수 있다라는 네.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겠군요. 그럼 다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지 또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감정원 발표에 따르면 6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49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셋가율이 높아지면서 세입자의 매매 전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49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락세로 전셋값이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렇게 하락 신호가 나왔다는 게 시장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또 풀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습니다. 우선 사실 지금 언론에서 네.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 전세가율 추이를 봤을 때는요. 이미 68%가 넘었어요. 제가 한번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지난 2013년 9월부터 65%입니다. 사실 60%가 넘은 지가 오래지 않았어요. 2012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네. 60%가 이제 넘어게 됐는데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68%까지 올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구나라는 부분인데요. 항상 시장에서 봤을 때 어떤 전세금 상승이라든지 매매금 상승 이런 부분은 강남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봤을 때 자, 지금 지역별 아파트 전세금 주간 변동률만 보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2월 3일부터 해서요. 지금 3월 3일, 3월 말일까지 이렇게 낸 통계로 봐서는 이렇게 어떤 주간 변동률, 전세금 부분이 이렇게 오히려 조금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이 서울부터 출발해서요. 네. 지방 5대 강역시 전국이 이렇게 서서히 지금 하락을 조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강남 4구 같은 경우에 아파트 전세금 주간 변동률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렇게 송파라든지 서초 또 강동, 강남구가 이제 강남 4구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4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됐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기점 자체가 주간 변동이기 때문에 28일이라든지 27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플러스 이상으로 됐었는데 지금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은 이 전세금에 대한 전세금을 찾는 수요자들이 계속해서 전세금으로 해서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매매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반전세식이죠. 네.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이전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매매금액 상승으로 바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라든지 어떤 사람들 어떤 수요자들의 심리 이런 부분이 확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확 바뀌기에는 아직은 조금 좀 멀지 않겠느냐. 특히나 이제 2월 26일 지금 임대차 선진화 방안 이후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고 있는 과정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한 6월까지는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지 이런 상황이 있어서 내가 조금 집을 살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올 한 상반기 안에 좀 한 6월에서 8월 사이까지 좀 집을 사려는 움직임으로 돌아서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금이 사실 너무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이전돼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거는 아직은 좀 미지수예요. 그래서 지금 전세 거래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당 부분 4월 달에 이제 줄었다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1, 2, 3월 달을 놓고선 이렇게 새로이 어떤 학교 애들 자녀에 대한 입학이라든지 또
기업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나로 보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일단은 이 신호탄이 서울 강남 사구 쪽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네. 부분이 조금 영향을 받는다면 전국으로 조금 좀 파급이 돼서 전세 금액이 너무 고공행진하지 않고 조금 눌려지는 그런 효과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매 심리가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저희가 기대해 보면서 자, 이 이윤환 대표와 함께 정책 이야기를 쭉 나눴고요. 또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이윤환 대표의 전략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 뒀습니다. 무료 세미나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대외 경제에 따른 부동산 실전 전략과 세금 바로 알기 시간이 꾸려져 있는데요. 4월 12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에서 5시간 진행이 됩니다. 02797-0300번으로 선착순 예약 접수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참 많은 정책 관련한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이 세미나에 가면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팁 좀 주신다면요. 일단은 아까 지금 오늘 말씀드린 부분도 전세감 하락률이 주간 변동률에 의해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로 됐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시시때때로 시장은 변합니다. 네. 이것처럼 마찬가지 대외 경제의 모습도 항상 시시때때로 변해요. 그래서 큰 시장부터 이런 작은 시장까지 전체로 하나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은 세미나 시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방송을 아무리 계속해서 시청을 한다고 해도 이 전체적인 거와 또 세부적인 부분을 다 한목에 잡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꼭 오셔서 큰 시장, 작은 시장,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을 좀 털어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길 기대합니다. 네, 부동산 전략 꼼꼼히 챙겨보시면서 이 세미나 시간 통해서 부동산 안목 조금 더 높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화 연결 빨리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으로 연락하셨어요? 예, 저희 인천에 네.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자, 근데 그거를 팔 건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네. 재개발이 나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직 그게 안 됐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인천의 그래서- 빌라라고 하셨는데요. 주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인천시 남동구 네. 간석 3동 간석 3동이요. 37-382. 37-382번지 빌라 가지고 계신데 예. 재개발 관련 이슈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잘 갈지가 궁금하신 거 맞으시죠? 예, 지난번에 한번 재개발이 된다고 하다가 안 네. 됐어요. 아이고, 한번 그렇게 무산된 경험이 있군요. 예, 그래서 네. 혹시나 그게 또 언제 될는지 궁금하고요. 네. 만약에 팔게 되면 언제쯤 파는 게 좋을 건지. 네, 역시나 타이밍까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네네. 자,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부터 저희가 점검하면서 추후 전략 세워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이렇게 빌라를 보유를 하고 계세요. 네. 자, 언제 구입을 하셨어요? 2004년도요. 2004년도요. 자, 2004년도에 굉장히 좀 저평가된 금액, 싼 금액으로 사셨다가 예. 자, 한번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죠? 네네. 예, 그래서 그 타이밍이 뭐 다시 올까 아니면 이 자체적으로 개발이 될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갖고 계신 빌라 지역의 재개발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위치가 보니까 올 말에 입주하는 간석 휴먼시아 1단지 바로 옆에 있거든요. 여보세요? LH공사에서 하는 거요.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인근에 있는 어떤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인천시에서 진행될 재개발 예정에 대한 매년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예정지가 들어갔다가 빠져나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석동 이 지역은 들여다보시면 그 지역에는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지금 인천 시가지 자체가 이제 옛날부터 따진다면은 이 중구라든지요, 또 서구라든지 이쪽 부근에 대해서 지하철 1호선이라든지 경인 고속도로라든지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했고
그마저도 사실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구분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간석동 지역이 어찌 보면 인천의 완전히 구도심지는 아닙니다. 그 인천 그 광역시청이 있고 오른쪽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비교적 최근에 그 한 신생 어떤 그 단지구 주거지거든요. 네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신생 주거지의 도로망이라든지 기본 시설을 봤을 때는 이런 과거에 아주 아예 그런 노후된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양호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발 예정지에 편입됐다가도 지금 무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오래 들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우선 이런 빌라라는 부분이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2000년대 후반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네. 그 부분이 지금은 내가 주택 구입을 한다면 인천 같은 경우는 뭐 그 영종도, 청라, 송도부터요. 또 요 밑에 서울의 노년지구라든지 또 그 위쪽에 검단 신도시라든지 크고 작은 어떤 신도시나 택지지구들이 굉장히 많고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런 노후된 빌라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의 화두가 없다면 가격 오를 소재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2004년에는 아주 싼 값은 잘 하셨는데 그 매도 타임을 놓친 게 제일 억울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한 번 기대하기에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는 올 말에 이 근처에 그 아파트가 1,400세대가 지금 입주를 하고 할 때 이런 소형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거래가 되는 추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올 말에 매도를 하는 타이밍을 잡고 가세요. 올 말에요. 네, 올 말에. 그게 네네. 가장 적게일 거예요. 네, 시청자님. 그럼 이런 그 빌라 지역이 그 노후된 빌라 지역 같은 경우 재개발이 안 나나요? 일반적으로요? 이 개발지마다 틀린데요. 이 개발지가 이제 옛날에는 작은 단지 소형으로 이렇게 재개발 구역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기반시설 문제 때문에 큰 구역 섹터, 예를 들어 간석동이면 지금 간석 오거리에서 이 현재 있는 지역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 개선에 대한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처음에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는요. 매도 그리고 올해 말로 타이밍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혹시 추후에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방송 후에 따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조목조목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또 다음 분 전화 연결해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고민이십니까? 저는 2007년도에 빌라를 하나 매입해가지고요. 네. 지금 안 팔려가지고 지금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그 예. 빌라, 속을 썩이고 있는 빌라가 어디에 있는 아이입니까? 저 서울 목이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아, 목동 쪽이요? 예, 예, 예. 네, 목동에 목이동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빌라 이름이나 번지수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583, 아니, 557-입니다. 557-2. 네. 57-2번지라고 주셨네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목이동의 557-2번지의 빌라, 매도 타이밍 잡기도 어렵고 또 잘 안 팔리고 있어서 많이 속을 썩고 예. 계시다 하셨는데 전략 챙겨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네. 자, 지금 그 목동이죠. 양천구 예. 목동 구시가지 그 목이동 쪽에 예, 염창역에서 가까워요. 네네. 그 염창역에서 네. 지금 그 전에 그 역세권 시프트란 이름으로 예. 2010년도에 사업 진행할 때 그 안에 포함이 됐던가요?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거기는 포함이 안 됐어요. 예, 예. 자, 2007년도에 구입을 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2007년도 1월 달에 아무튼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이 예. 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꼬였어요. 직장도 그 좋은 직장, 네. 인천 항운노조 다녔어요, 직장을. 아, 그러셨군요. 그 좋은 직장을 나왔어요. 왜냐면 그 이자에 치여서 못 살아가지고요. 네. 예. 자, 물론 우선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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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목동이라는 지역이 그냥 들어서는 목동 하면은 굉장히 좋고요. 예, 예. 어떤 그 개발에 대한 이슈도 계속 들고 남이 심한 지역입니다. 예, 예. 근데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은 불리해질 거예요. 예, 예, 예. 자, 그 지역은 이미 예. 그 2007년도에서 2008년도 그 어떤 예.
재개발에 대한 그 추가 예정지로 발표가 된 상황에서 꼭지점을 타신 거거든요. 아, 그때요? 예, 그때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신축 빌라들이 막 분위기는 좋았는데, 예. 리먼 브라더스 오기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거 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그렇죠. 2008년도 예. 미국발 금융위기 오고 이기 나서 때문에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예, 예. 항상 이 분위기 탔을 때, 좋았을 때 이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 좋을 때 사실은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역행하셨는데, 저는 평생 처음 주택을 그래요. 매입했어요. 이거 너무 네. 억울하잖아요. 진짜 자, 평생 그러면 열심히 벌어가지고 네. 이거 하나 그때 비싸게 샀어요. 자, 시간 관계상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어떻게? 일단은 목동 단지에 있는 이런 빌라는 예. 그나마 염창역에서 크게 멀지 않기 때문에 예.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지금 예. 팔 수 있다면 사실 6월 4일 지자체에서 만약 이 지역을 조금 더 좋은 여건으로 좀 개선을 하려는 움직임이 생긴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2016년도에 국회의원 총선에서 총선 후보자가 이 지역을 조금 한번 분위기를 태울 수도 있어요. 그 그때까지는 분위기라는 거 저는 거기까지 자세히 모르겠고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줄게요. 꼭 그 총선 네. 이번에 지자체 네. 그런 그 분위기보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그런 걸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했는데. 자, 너무 시간 관계성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중요한 거는 큰 틀에서는 매도를 하라고 제가 결론을 드리는 거예요. 매도를 했는데 팔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역 전화했겠어요. 주변으로 가서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시간이 참 짧았습니다. 저희가요, 방송 후에 다시금 전화를 드려서 이 매물 정보에 대한 상담을 이어나가야 할 것 같네요. 잠시 후에 저희가 전화 드릴 테니까요. 시청자님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시간 참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갔네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형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로 예정된 일반 분양 등 전체적인 일정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저층 재건축 단지인 서울 송파구의 가락시형 아파트. 이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재건축 결의 절차의 문제로 사업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조합은 지난 2004년 아파트 주민 83%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을 결의했고 이후 2007년 사업 시행 인가를 변경하면서 57%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합원의 재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사안인 만큼 도시정비법에 따라 변경 당시에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합은 재건축 일정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2012년 서울시의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거치면서 정비계획을 새로 수립해 총회 의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2013년도 삼종 총회, 사업시행 변경 총회 때 저희들이 주민들 동의를 지금 판결에서 의논하는 3분의 2 이상을 받았어요. 네. 1.8%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보완이 된 거예요.
다만 새로운 정비 계획도 결국 2007년 계획을 기반으로 한 것인 만큼 마찬가지로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무효가 아닌 취소여서 사업 자체가 무산되진 않겠지만 올해 말로 예정된 일반 분양 등 전체적인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 다음 달 전국에 2만 7천여 가구가 분양에 돌입합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는 다음 달 전국에 2만 7천여 가구가 공급되며 수도권에서는 1만 2천여 가구가 분양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분양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지방은 작년보다 12% 줄어든 1만 4천여 가구가 신규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매물 정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2부 시간 문을 열었는데요. 연락 주실 번호 고지할게요. 02-2077에 오늘은 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부자아파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셨습니다. 각각의 매물 정보에 따른 키워드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먼저 미스터 역세권 박일권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일까요? 네, 최근에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용산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용산권에서도 용산 역세권 개발뿐만 아니고 효창공원 역세권의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원효로 이가로 가볼 텐데요. 특히 원효로 이가 같은 경우는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있는 지역이고요. 자체적인 개발 계획뿐만 아니고 향후 여러 가지 개발 계획, 직접적인 개발 계획뿐만 아니고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충분한 시세 차익 얻을 수 있는 지역 가보겠습니다. 네, 개발과 함께 희소성이라는 키워드 저희가 기억을 하면서 이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팔석 대표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일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두 개가 되겠는데요. 강남권에서도 가장 높은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바로 반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가요. 자, 노후의 생활이 걱정되시죠? 그렇습니다. 6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은 대출이자 제하고 웬만한 회사의 중력 이상의 연봉을 받게 되는 8천만 원, 대출이자 연소득 8천만 원이 주어지는 높은 임대 수익의 원룸태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후 걱정을 덜어낼 수 있다라고 하셔서 어떤 내용일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매물 정보인 반포 쪽으로 가서 내용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입니다. 반포동 다세대 주택이고요. 9호선 신논현역에서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준공연도 올해 9월이고요. 5층 건물 중 3층이네요. 매매 금액은 1억 7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으로 왔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건 신논현역 도보 5분 거리라는 점 눈에 확 들어오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추천 포인트가요. 주로 보면 강남의 원룸 주택들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죠? 강남의 가장 문제가 땅 문제죠. 그런데 주차장이요. 세대당 한 대씩 주어질 만큼 2개 층으로 주차장이 있는 것 쉽지 않은 그런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지역은요. 개발 프리미엄 지역으로 큰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역 주변에는요, 풍부한 개발호죠. 강남권의 그 어느 곳보다도, 자, 많은 사람들이 강남권의 개발이 끝났다고 하지만은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 멀은 중심에 있는 곳, 바로 이 반포동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요, 현재 선분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임대 수익까지 얻어지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다는 점, 높은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 등 투자 포인트 나눠봤습니다. 강남 대로변과 인접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입지 여건, 주변의 핵심 여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소개드리는 매물은 원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요층이냐? 젊은이들이죠. 이 강남권, 바로 신논현역에서도 강남역 사이에는요, 하루 유동인구가 100만 명인데 80%가 젊은이들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퇴근 후에 젊은들이 계속 이곳으로 모여드는 그야말로 이곳에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해결하는 곳이죠. 이 주변, 바로 전철 9호선 황금노선의 9호선 라인에 종점인 신논현역이 있고요. 또 강남역까지 걸어서 한 1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곳 지역은요, 강남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할 정도로 이런 그 노후화가 아주 진행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가치가 그 어느 곳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어떤 곳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비싼 아파트, 바로 GS 자이 아파트가 바로 길 건너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역은요, 그 곳보다 훨씬 입지 여건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요. 소개해드린 매물은 신논현역에서 도보로 한 4~5분 거리에 위치하는 주택가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역세권 개발을 비롯해서 개발지와 인접해 있다라는 점도 상당한 개발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주변 지역에도 개발 소식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무엇보다도 이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 이 지역은 컴팩트 시티의 개발권까지도 프리미엄이 있는 그런 지역일 뿐만 아니라 지하도시 건설이 동시에 진행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신분당선이 착공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랬을 때 아마 강남역에서부터 먼저 신논현역 사이를 강남 지하도시 건설로 계획이 되어 있죠. 이것은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언더그라운드 시티가 벤치마킹 도시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많이 견학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착착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9호선 신분당선의 전철 노선이 확충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신논현역 사이까지가 종점인데요. 이것이 올 상반기에 종합운동장역까지 2단계 구간이 개통이 되고 2016년에는 보훈병원까지 3단계 구간이 개통이 되게 되면은요, 바야흐로 가로변의 황금 노선, 바로 9호선 시대가 열리게 될 때 신논현역 주변은요, 이제 강남역을 능가하는 그런 신상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신분당선의 착공 계획까지 있죠. 신분당선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용산을 거쳐 서울의 서울의 사대문 도심을 거쳐서 은평 뉴타운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될 때 이 지역 자체는 5개의 전철 노선이 이어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철 노선을 가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또 차병원 주변에 의료 특화 개발 계획이라든가 또 상업지구들이 종전한, 왜냐? 이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사이에는요, 현재 폭넓은 높은 고층 건물들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그 노변 상업지역이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균형 발전 측면에서의 종전환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변 입지와 개발 호재, 미래 가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건물로 들어가 봐야겠죠. 올해 9월로 준공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화면에서 나오는 내용들과 해서요, 비롯해서 사진과 관련한 이야기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총 20세대로 구성이 되고 있죠. 2014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그 그림에 나가듯이 네. 아주 고급스러운 외장과 더불어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특징이 있죠. 총 20세대로 구성이 되는데 안에는 원룸 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숟가락만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외형의 대리석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강조드릴 것이 바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 두 번째, 주차장이 2개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당 1대의 주차 가능 공간이 확보된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와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또 풀 옵션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랄게요. 앞서 투자 금액이 시세 대비 저렴하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임대 수익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가격 메리트 어떻게 됩니까? 네, 선분양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매가가 1억 7천만 원인데요. 먼저
그 대출을 좀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를 활용하시게 되는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65만 원에 건축주의 확정 이율로 이미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요. 특히 공실에 대한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대출이 예상이 약 한 1억 500 그랬을 때 실제 투자 비용 불과 3,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대출이자 전부 지해하고 1년에 360만 원 수익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은 선분양이기 때문에요. 공사 착공 시에 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골조 완공 시에 중도금 일체 한번 넣으면 약 한 2,500만 원만 투자를 하시게 되면 나머지는 임차인이 정해서 임차인 입주일이 잔금일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자금이 투자되는 그런 일은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역세권 개발과 지하도시 개발에 따른 수혜를 누려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어요. 원룸형 풀 옵션 구조이고요. 자, 연간 수익률은 10%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셨네요. 서초구 반포동 매물 정보였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네, 이번에는 미스터 역세권 박익원 대표의 매물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열어보시죠.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앞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해 4월 이번 달로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중 2층에 방은 2개, 욕실은 하나고요. 매매 금액은 2억 2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으로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4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2가로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거다라는 포인트 딱딱딱 몇 가지만 짚어주시면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용산권에서 가장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가장 뛰어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원효로 2가 같은 경우는 용산 역세권의 바로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또 위쪽으로 가시면 효창공원 앞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4개에서 5개의 역세권,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그리고 6호선, 올 하반기에는 경의선까지 개통되기 때문에 용산권에서 가장 좋은 교통망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역세권 개발과 효창공원 역세권 개발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탁월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얼마 전에 국토해양부에서 발표를 했죠. 올 하반기에 역세권 고밀도 개발, 입지 규제 최소 지구의 시범 지역을 선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용산 역세권 자체가 워낙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 완화 최소 지구의 가장 유력한 후보지다. 따라서 이런 시범 지역에 선정이 됐을 때는 그만큼 빠른 속도로 해서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매머드급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꿈과 미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다. 세 번째 포인트로는 본 매물은 용산 역세권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타워 크레인이 와서 착공에 들어갔고요.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된다. 또한 효창공원 역세권도 많은 개발 계획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가지 개발 계획에 수혜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본 지역 자체적으로도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개발 확정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 내에 있는 핵심 역세권이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어느 정도인지 교통 여건 좀 들어보고 갈게요. 네, 본 매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국제업무단지 용산역과 효창공원역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 역세권 개발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고 개발 압력이 그만큼 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3개에서 4개, 5개까지의 역세권을 도보 5분에서 10분, 15분 안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용산권에서 가장 탁월한 입지와 교통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의 효창공원이라든지 한강변까지도 걸어가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용산 같은 경우는 개발 이슈가 참 끊이지 않고 많이 들려왔던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비롯해서요. 그쪽의 교통 호재는 더해질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효창공원 역세권 같은 경우는 내년이나 후년서부터 효창공원 4구역이나 5구역의 본격적인 이주와 철거, 착공, 분양에 들어간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경의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용산역까지 도보로
가능하면서 경의선이 개통되면 더블 역세권의 개발의 속도를 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얼마 전에 발표한 광역철도망 GTX의 A 노선이 일산에서부터 용산을 거쳐서 삼성동까지는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도 교통망의 중심축이지만 앞으로 광역철도망에 더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호재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3년밖에 안 남았죠. 용산민족공원의 그런 개장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용산민족공원의 개장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개발의 포인트는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이 되면서 특히 용산 역세권 같은 경우 초고층으로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확정에 따른 그런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통 호재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 관련된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얘기 주셨는데 건물은 4월 준공 예정이에요. 이제 이번 달이면 그렇게 오래 남은 것 같진 않아요. 네, 지금 현장을 저도 저번 주말에 갔다 왔는데요. 한참 마무리 공사 중이다. 그래서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입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매물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대리석 외장뿐만 아니고 브랜드로 다 마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용산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이다. 그래서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향후 개발 계획 확정에 따른 큰 폭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방, 거실, 방 이게 3베이 구조로 돼 있고요. 다 남서양, 정확한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 자체적으로 거의 3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당 한 대씩의 주차가 가능할 뿐만 아니고 특히 엘리베이터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임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예, 본 매물의 매매가는 2억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로 활용했을 때는 보증금 1억 8,500만 원, 그래서 3,500만 원이라는 비교적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임대형 월세로 받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했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 85에서 90만 원 정도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수익률을 환산했을 때도 약 8%대가 넘는 거의 9% 가까운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서 2, 3년 정도는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을 취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용산권의 복합 개발에 따른 수혜 또한 누릴 수가 있고요. 중장기적 한 3, 4년 정도 후면 재개발 확정에 따른 큰 폭의 시세 차익 얻을 수 있는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세 차익과 함께 연간 8% 이상 임대 수익도 가능하다라고 덧붙여 주셨네요. 매매가 2억 2천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인 매물 정보였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2가 다세대 주택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이번에는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의 또 다른 매물 정보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실게요.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원룸텔 한동 전체입니다. 7호선 중화역에 도보 1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2010년 9월이었습니다. 총 6층 건물에 27세대로 구성되어 있네요. 매매 금액은 18억 원, 임대 금액 5억 5천만 원에 월세 94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6억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6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랑구 중화동의 원룸텔 한동 전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요즘 그 은퇴 세대의 가장 걱정거리 바로 이 노후에 대한 안전판이거든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는 노후 대비 최적의 안전판, 대출이자 제외하고 연총 수입이 14%대에 육박하는 높은 임대, 그것도 안정적으로 확정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임차인이 다 들어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의 프리미엄 지역이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임대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월 정기적인 수익이 안전하게 나오는 대신 미래의 시세 차익은 크지 않은 데 비해서 여기는 바로 주변에 세계인 뉴타운이라든가 또 재정비 촉진지구 또 창업지원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편리한 교통 환경이 또 하나의 장점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요, 동부간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성수대교나 영동대교를 넘어서게 되면 15분이면 강남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전철 7호선
뿐만이 아니라 전철 7호선이 걸어서 1분밖에 걸리지 않죠. 그런데 한정거장 가게 되면은요, 경춘선과 중앙선 7호선, 또 북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전철 7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그야말로 전철 노선 4개 노선이 동시에 이용이 가능한 그런 편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4개 노선이 이용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접근성, 교통망 부분에서 이런 지하철이나 혹은 추가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걸 이용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추천드리는 강력한 추천 포인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주변에 서울에 소재한 종합대학의 27%가 여기 반경 4, 5km 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종합대학의 27%, 그렇습니다. 15개 이상이 현재 주변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국책연구소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젊은이들이죠. 바로 이 원룸 수요층입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무엇보다도 좋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현재 전철 노선 7호선에서 도보로 불과 1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 비교 매물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희소성이 높고요. 이 원룸 주택 같은 경우는요, 더더욱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높은 임대 수익이 확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발 프리미엄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하셨는데 개발 소식에 저희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태릉에 있던 북부 지원이 현재 도봉구로 넘어갔죠. 그러면서 이 지역에 첨단 창업 지원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약 한 8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게 되고요. 또 주변에 서울시에서 지정한 26개의 뉴타운 중 자그마치 3개의 뉴타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정거장 내려가시면 균형발전 촉진지구를 표해서 개발 가치가 높은 것이 4개의 구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화 뉴타운 같은 경우는 바로 도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아파트 밀집촌이 들어서게 되면요, 현재 이 원룸 주택에 대한 수요, 더불어 미래 높은 시세 차이까지 가져가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까지 있기 때문에요, 미래가치적인 측면,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와 함께 주변에 뉴타운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어떨까요? 일단 수익형 목적의 원룸텔이니까 이 건물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지역은 준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300%까지 찾아먹을 수 있는 땅이죠. 대지 지분이 약 한 168.2제곱미터고요. 지상 6층에 전체적으로 6개층으로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층당 5개 실이 있어서 총 25개 실. 그다음에 1층에 2개 실에서 27개 실이 있는데요. 안에는 풀옵션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조가 이 건물은요, 현재 건물주가 노후 보장용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아주 튼튼하고 짜임새 있게 지은 것을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시면 정말 잘 지었구나 하는 건물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2010년 9월에 준공돼 있고요. 현재 세대 주차 면적 자체는 이제 주로 보면 약 한 8대 정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원룸텔에서는 주차 시설이 상당 부분 풍부하다. 그리고 풀옵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동 전체입니다. 매매가는 어떤지, 가격 메리트요? 예, 매매가가 무엇보다도 착하죠. 이 매매가를 보시면은요, 매매가가 착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매매가는 18억 원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예상이 아니고 확정돼 있는 것입니다. 대출이 6억 5천만 원이 들어있고 우리은행입니다. 연 4%대죠. 그리고 그다음에 임대보증금이 5억 5천만 원에 월 940만 원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 내가 들어가는 투자 비용은 불과 6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출 이자를 전부 제외하고 1년에 총 수입이 얼마냐? 그렇습니다. 8천만 원입니다. 6억 원 들어와서 1년 천 수입 8천만 원이면 웬만한 대기업 중력 연봉을 능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익 때문에 안전된 노후가 보장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자체는 13.4%의 높은 수익이 됩니다. 네, 주변 뉴타운 개발 수혜와 함께 트리플 역세권 매물 정보였습니다. 중랑구 중화동 원룸텔 매물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에게 알찬 정보들 저희가 내어드렸습니다. 022077-6391번으로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 2부 시간 꾸려주신 분 양팔석 대표, 박일권 대표였습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각 어김없이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